그런가 하면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유쾌한 결별 이야기까지 하자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가 의중을 반영했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반영해 해당 행위다 라며 이상민 의원에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해당 행위 경고를 받은 이상민 의원의 반응을, 일성을 발빠르게 취재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저희 취재에 민주당이 공산당은 아니지 않냐라고 지도부를 질타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해당 행위다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가요?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당의 혁신이나 당의 단합이나 지혜를 모아야 된다. 말하자면 죽어라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지도부든 누구든 이재명 대표든 잘못된 거 있으면 할 말을 해야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입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로 합리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역량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국민들께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이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못하냐 라는 이상민 의원의 반박이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취재를 통해서 이 의원의 반박이 전해지자 민주당 당내에서 어떻게 이런 정도의 발언을 갖고 해당 행위로 경고를 할 수 있느냐, 해당 행위 맞지 않느냐,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먼저 조홍천 의원 이야기입니다. 이상민 의원만큼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포진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동안에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거나 강성 지지층에 영합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법안, 정책 이거 강행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상식이나 보편적인 가치와는 동떨어진 언행 이런 걸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신망을 저버리게 한 것. 그게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만큼 소신발언한 사람이 누구 있냐.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라면 지도부를 질타한 겁니다. 해당 행위일까 해당 행위가 아닐까. 반면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은 해당 행위가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에 대해서 호감도 하고 별개로 분당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최근 한 1, 20년 동안 당이 많이 경험을 해서 너무 춥다라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당내 지지가 되게 적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상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행위 맞다. 네. 민주당 당내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분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이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의견 궁금합니다. 자, 일단 검사 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아니 이런 거잖아요. 좀 민주당 잘해봐라. 특히 이재명 대표 잘해봐라. 사법 리스크 걸려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대로 하면 결국은 한 20명 정도는 분당될 수도 있다. 더 잘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준 거예요. 민주당이 이상민 의원에게 경고 메시지를 줬지만 실제로는 이상민 의원이 경고를 해준 거죠. 근데 계속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왜 그런 말을 해? 이건 해당 행위다. 그러면서 경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런 식으로 따지면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죠. 경고해야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돌직구에 자주 나오는 박용진 의원도 경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징계하든지. 그래서 지금 특히 제가 볼 때는 저건 전체적으로 민주당 내에 어떠한 동의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지도부로 꾸려져 있잖아요. 황영규 의원이랄지 여러 명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의원의 저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당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리더십계 잘 좀 끌고 나가라. 혁신위에 불체포 특권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이런 당대표가 어떻게 다음 총선에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쓴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쓴 약을 독약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한테 독약을 주냐. 왜 민주당에 독약을 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약을 먹어야지 병이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약은 안 먹고 맨 달콤한 약.
설탕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있었죠. 있었고 당뇨병 걸리고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계속 설탕하고 저 뭐 캔디만 먹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해당이 맞다라는 게 당 지도부의 견해입니다. 전은규 의원님, 네. 당 지도부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당 지도부의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오. 저는 해당 행위냐 아니냐의 딱 그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계선이다. 네,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어떤 트라우마? 저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나가서 분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질 때 뭐 이렇게 할 거면 나 나가겠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다가 실제로 나가가지고 당을 차리셨어요. 예. 그렇게 국민의당이 만들어졌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뛰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다선의 중진 의원인데도요. 그러니까 이 선인 거죠. 안철수는 그때 대선 후보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 딱 걸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이고요.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많은 분들이 오염수는 방류하지 말고 유승민을 방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어디다 방류를 해요? 유승민 전 의원이 해당 행위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똑같다. 예, 뭐 이것도 질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딱 그 선에 두 분이 계시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문가 한 분 계십니다. 분당 전문가. 정확히 말하면 열린우리당이 쪼개질 위기 직전에 당 사수파로 강하게 활약했던 당 사수 전문가 김영주 의원님. 네. 분당에 경고를 하는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해당 행위 아니냐. 열린우리당 그때 당 또 쪼개지기 직전에 당 사수파의 최전선에 계셨잖아요. 네. 그때 의정현이었나요? 참정현이었나요? 참정현. 참정현의 네. 뭐 상임대표를 했죠. 상임대표였잖아요. 지금 해당 행위에 할 만큼 막 분당을 유발하는 분당 직전에 어떤 그런 중책을 저질렀습니까, 이상민 의원님? 그렇지 않죠. 이상민 의원은 자기가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싸우지 말라 그런 뜻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싸울 바에야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쾌한 결별의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이렇게 충돌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 당이 쪼개져야 된다든지 나가야 된다든지 또 그런 그 의도가 없었고 사수파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거는 해당 정도는 아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친노 비노 간의 갈등이 되게 심했죠.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과 이상민의 갈등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이거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명 행위거든요. 이재명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해당하고는 해명. 다른 문제. 해명 행위다. 예, 당을 잘 살려보기 위해서 너무 싸우지 말고 화합하자는 좋은 뜻일 수도 있고요. 예. 이재명 체제가 너무 까칠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좀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측 의견, 당 지도부 측 의견, 그다음에 당 사수파 의견까지 골고루 들어봤습니다.